독선과 겸손 김태길. 1.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 드러나 보일 때가 많다. 망설이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은 드러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를 숭상하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며 자신만만하게 나서기를 서슴지 않는다. 어려운 때를 당한 사람에게는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가 귀중한 미덕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가 참으로 슬기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한 동기가 순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높은 지식과 깊은 생각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한때의 감정이나 얕은 지식, 좁은 관찰에 근거를 두고 경솔하게 결정한 태도를 옳은 신념인 양 밀고 나가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다.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신중함과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우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하여 침착하고 신중한 관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하산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다. 되도록 시야가 넓은 곳에 올라가서 산의 모양과 목적지의 방향을 파악하는 일이 특히 중요할 것이며 남의 의견을 서로 존중함으로써 지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결론을 얻은 다음에는 그 결론을 따라서 주저없이 행동해야 할 것이다. 당황한 나머지 무모하게 행동을 서두르는 것도 위험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요컨대 분명하게 말하기에 앞서서 그 말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주저없이 행동하기에 앞서서 깊이 생각하고 널리 고려하는 성찰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판이나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상대편의 주장에 일단 귀를 기울이는 유연성도 가져야 할 것이다. 인간은 신이 아닌 까닭에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에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함부로 단정하고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각도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이 없이 중대한 문제에 속단을 내리고 당장의 행동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자처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인다. 내 주장만이 옳다면 이에 반대하는 남의 주장은 틀린 것일 수밖에 없다. 나의 길만이 옳은 길이라면 이 길과 어긋나는 다른 길은 그릇된 길일 수밖에 없다. 나와 나의 동지만이 참된 애국자라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비애국자일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른바 흑백 논리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친구 아니면 적으로 갈라진다. 사고나 행동을 할 때의 감정이 지나치게 작용하면 속단에 빠지기 쉬울 뿐 아니라 단정의 태도를 취하기 쉽다. 감정은 움직임이 빠르고 왜곡으로 치닫기 쉬운 까닭에 속단과 단정을 가져온다. 여러모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반성하는 지성의 힘이 제9시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고는 편견과 속단에 빠지게 마련이다. 사고나 행동에서 감정이 앞서고 지성이 제9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신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인품이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반성한다. 아는 것이 적고 시야가 좁을수록 독단과 독선에 빠지기 쉽다.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한 가지만을 내세우게 되며 한 가지 이론만을 연구한 사람은 그 이론만이 절대적이라고 속단하기 쉽다. 우물 안개구리는 자기가 아는 세계를 세계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자아의 폭이 좁고 경쟁심과 시기심이 강한 사람도 독단과 독선에 빠지기 쉽다. 자기 중심적이며 공명심 또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으며 자칫하면 남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려는 충동의 노예가 된다. 특히 재주만 뛰어나고 그 재주에 어울리는 덕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게 되기 쉽다. 남에게 이기려는 동기가 앞서고 게다가 교만한 성격마저 겹치면 독단과 독선의 함정을 벗어나기 어렵다. 사고나 행동에 있어서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며 적게 아는 것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얕은 지식을 심오한 진리로 오인하는 사람도 언제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적이며 교만한 사람들도 세계 도처에 흔할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독단과 독선을 일삼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있을 것이다.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덜어 존재하는데 그치는 정도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독단적이며 독선적인 사람들이 사회 전반을 휩쓰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강경론과 온건론이 대립했을 때 온건론을 주장하는 편이 뒤로 밀리는 사례가 많다. 강경론을 주장하는 편이 더 애국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반대측은 밀리게 되는 것이다. 글을 써도 대체로 흑백을 분명하게 가렸어야 시원스럽고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강의나 강연에 있어서도 겸손하고 차분한 것보다는 자신만만하게 강조하는 편이 청중의 환영을 받는다. 그래야 권위 있는 석학, 위대한 사상가로 평가를 받는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지와 독선이 지혜와 사려, 기품을 물리치는 경향이 있다. 세상에는 어디에나 무지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독선적인 사람도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도 있게 마련이며 시야가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3. 인간은 신이 아니다. 전지전능한 신과는 달라서 인간에게는 모르는 것도 많고 잘못하는 일도 많다.
인간의 분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아는 체하지 않으며 함부로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까닭에 스스로 겸손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매우 위대한 존재라는 평가도 성립할 수 있다. 인간이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은 일조일석의 돌발적 현상이 아니며 어떤 한 개인의 힘만으로 가능했던 것도 아니다. 인간이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조상과 후손이 한치 한치 업적을 쌓아 올렸기 때문이며 무수한 동시대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협동하여 함께 지혜를 모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과학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가 목표로 삼는 민주주의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근래에 이르러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인간은 달나라에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시험관 안에서 아기를 배양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인류가 자랑하는 이와 같은 과학과 기술은 어느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쌓아 올린 금자탑이다. 과학과 기술이 오늘날과 같은 높은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 가지 학설을 절대시하는 독단과 독선을 물리쳐왔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원리를 절대 진리로 믿지 않는다. 그것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타나기만 하면 언제나 수정하거나 포기할 용의가 있는 가설로서 존중될 따름이다. 과학자의 가설은 결코 제 마음대로인 독단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많은 관찰과 실험의 근거를 둔 오랜 연구의 결과로서 얻어진 잠정적 결론이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민주주의의 이념 역시 어떠한 개인도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반성의 근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신과 같이 전지전능하고 신과 같이 절대로 정의로운 개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지혜와 선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까닭에 우리에게 남은 가장 현명한 길은 모든 국민의 지혜와 의사를 모아서 그 여러 사람의 지혜에 의거하여 사회의 구조와 정책을 결정하는 그것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민주주의의 정신과 과학의 정신은 그 바탕에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과학자가 어떤 특정한 학설을 절대 진리라고 고집하지 않듯이 민주주의자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과학자가 남의 실험과 남의 학설을 존중하듯이 민주주의자도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접근해야 할 진리의 세계를 넓고 깊은 바다에 비유하고 자신의 처지는 아직 해안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어린이의 그것과 같다고 말한 뉴턴의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자의 정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 도상에 있다.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학문과 예술에 있어서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착실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자가 하듯이 새로운 정보를 존중하여 항상 자신을 수정해야 하며 민주주의자가 하듯이 독단과 독선을 버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나무는 물기가 있고 부드러운 순이 더 빨리 자란다. 일단 굳어버린 줄기는 자라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인간도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나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 유연성을 잃지 말아야 성장이 빠르다.